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진 제105회 전국체전이 어제 폐막식을 갖고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스타들이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역시 빛났는데요.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랐던 양궁의 임시현 선수가 이번 체전에선 4관왕을 달성하며 대회 MVP에 올랐습니다. 우리 경남 선수단의 활약도 눈부셨는데요. 금메달 68개, 은메달 63개, 동메달 124개를 따내면서 종합점수 55,056점을 획득해 경기도에 이어서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종목별로는 배구, 복싱, 스쿼시, 역도, 태권이 종목 1위를 차지하면서 경남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이제 이 열기는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전으로 이어가는데요. 31개 정식 종목에 17개 시도 선수단 10,000여 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오는 25일부터 치러지는데 우리 경남 선수를 비롯해 장애인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길 응원하며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금융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BNK 경남은행 박두희 상무와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고요. 자,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엔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경남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2분 막 넘어섰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볼게요. 이영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창원입니다. 315대로 따라 소개광장 지나온 차량들 동마산 나들목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받고요. 반대로 합성동 지난 차들 소개광장에서 북면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3-4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따라서는 소개광장에서 파룡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조금 밀리고 있고요. 또 용원교차로는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창원 쪽이 밀립니다. 장유로 나가는 길은 수월하게 이동을 하고요. 의창대로는 중동 사거리에서 도계광장 가는 길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진양호로 10호광장에서 대사교차로 가는 길 좌회전 신호 2번 정도에 통과하고요. 동진도는 진주시청에서 진양교 가는 길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원활한데요. 다만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하동 나들목 갓길 따라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인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와 함께하는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9551번님께서 우리 경남 선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아침도 일주일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9551번님 비롯해서 경남 지역 도민 여러분들도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45번님께서 오늘 초등학교 1학년 딸 가을 체험 학습 가는데 날씨가 좀 흐려서 아쉽습니다. 도착하면 날씨가 맑아지길 바라면서 도시락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야, 과일이랑 이 주먹밥 같은 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싸셨는데 오늘 가을 체험 학습 가셔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내미가 정말 행복한 시간 많이 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가 오더라도 또 비 오는 대로의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 추억 행복하게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얘기도 좋고요.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샵 2244번 샵 2244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정부기관이나 정책 서민 금융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모두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겠죠. 이런 가운데 BNK 경남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민생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
박두희 상무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무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사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예, 그 좀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예방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졌습니다. 아들, 딸 번호로 사기를 치거나 요즘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도 있는데 은행도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 금융기관이 민생 침해 금융에 대한 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치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종수법이 생길 때마다 SNS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은행 간의 실시간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해서 피해 예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나 이제 은행 차원에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금융사기를 연이어서 막은 사례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뭐 경남 지역에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7,400만 원을 예방한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이 카드론으로 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는요,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작성해서 현금 사용 목적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영업점에서 직원이 문진표로 인출 사유를 확인하다가 보이스피싱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적극 만류해서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고객은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전날 1억 원 정도 피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보면요, 본인 자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대출까지 받게 해서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고객의 경우에 사전에 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미리 가입하셨다고 하면 피싱범이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겠죠. 또 두 번째는요, 지인을 사칭한 부고 문자를 실수로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정기예금 1억 원이 해지된 경우였는데요. 본인도 모르게요? 본인도 모르게요. 네, 모든 정보가 다 이제 빠져나가 버린 거죠. 다행히도 이 고객은 전자금융 이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적절하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았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갈 때는 그 제한이 상당히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그런 제한을 미리 걸어놓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8070번님께서 보이스피싱 차단하는 앱은 어떤 게 있나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가 있어서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뭐 어떻게 좀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 제가 조금 후에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와 함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도 무료예요? 네, 무료로 팁 말씀드릴 텐데 이 팁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요, 한 거의 99%는 99% 사전에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99%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짚어볼 거니까 빠르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전국체전이 이제 펼쳐졌는데 경기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또 피해 예방 캠페인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죠. 그때 이제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산 의시장 등 여러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소상공인이 무심코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보험이 무료예요? 저희들이 보험료를 내고요. 아, 그래요? 고객은 무료로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안심보험을 1년 동안? 1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1년 지나면 그 보험료 너무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지나면 소멸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예. 팁을 드리기 때문에 아하. 1년 이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금융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평생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돈도 빼앗기고 거기에다 이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뺏기면은 너무나 좀 황망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남은행 차원의 어떤 대책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발달 장애인 분들께 꿈토끼 체험형 금융교육을 제공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을 시작할 때 동전을 얼마 나눠주고요. 교육 과정 중에 서미싱 문자가 오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네, 실제로. 그때 그 서미싱 문자를 누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동전을 저희들이 해소합니다. 아. 빼앗아가는 거죠. 아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을 체험해 보면서 금융사기에 대해 느껴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요, 각 지역별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금융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도 당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청첩장이나 뭐 부고장 이런 거 URL 클릭하면 안 된다.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알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좀 미리 예방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477번님께서 저도 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체크카드라도 주면 안 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사전에 신청해 놓으면 좋은 무료 서비스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서비스 3가지. 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정해진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두는 것인데요. 아하. 예, 이때 오픈뱅킹 사고 예방 서비스와 함께 등록하면 보다 완벽하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뭐 은행에서 뭐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오픈뱅킹 서비스하고 예. 단말 지정 서비스는 은행에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5분이면 가능합니다. 아, 예. 혹시 어려우시면 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친구라든지 좀 도움 요청하면 좋겠고 두 번째 네, 할까요? 두 번째는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예. 피신범이 내 이름으로 시도하는 대출이나 카드론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가죠. 세 번째는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입니다. 아. 예,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자, 이 3가지 뭐 신청하는 비용도 안 드니까요. 잠시만의 그 수고로움만 투여를 하면은 잘 그렇습니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홀린 듯 돈을 송금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상함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예,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 경찰로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112 안내에 따라서 거래 중에 있는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요. 혹시 악성 앱이 설치되었거나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때 악성 앱부터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악성 앱은 어떻게 삭제할까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죠. 예. 그것은요. 거래 중에 있는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좀 헷갈릴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그래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만 열어보기만 하면 예. 요즘은요. 악성 앱이라든지 원격 차단 앱이 있다고 하면 모바일 뱅킹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희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악성 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앱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앱을 보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사기를 당하면 너무 경황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창구 달려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경찰이라든지. 네. 그럼 가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예. 저희들이 다 가르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한 30초 정도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시피싱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마 내가 당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해 예방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청취자분들께서는요. 가까운 경남원에 방문하셔서 좋은 아침 듣고 왔습니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예. 많은 직원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아침 듣고 왔다 하면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예. 상세하게 아, 예. 오늘 나온 것 이상으로 예.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아침 여러분 많이 파십시오. BNK 경남은행 박두희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의견, 공감되는 이야기. 좋은 아침이 만들어갑니다. 네, 한 주간 경남도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오프닝 때 전국체전 폐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준비하셨네요? 예, 올해로 105번째 기매를 중심으로 경남 곳곳에서 파리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한다 해가지고 어제까지 열렸던 건데요. 경남 선수단은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도 예. 부문에 경남 최고 박주현 선수, 유수빈 선수가 대회 신기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회 중 좀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났었는데 맞아요. 하프 마라톤 경기 도중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통제선을 침범해서 선수가 다치는 그런 사고가 났던 건데 선수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25일부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또 열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음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내년에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경기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뼈아픈 일이죠. 뭐 운전하신 분도 잘못했습니다만 통제도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애인 체전은 안전하게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달 경남에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재판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뉴스 볼까요? 예, 홍남표 창원시장 오태환 의령군수 이장우 경남도 의원이 이번 주에 이제 재판을 받은 건데 예. 홍 시장은 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 예상자한테 캠프 합류 조건으로 특정 공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건데 홍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서 엊그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서 징역 8월 구형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두 달 뒤인 12월 18일 열립니다. 예. 홍 시장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 경남도당이 이제 논평을 하나 냈는데 신속한 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홍 시장이 기소된 게 22년 11월인데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나왔고 예. 오늘 12월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하도록 돼 있고 1심, 2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홍 시장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뭐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빨리 받도록 빨리빨리 좀 재판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태환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은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2021 지는 당시에
언론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은 건데 예. 1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받았거든요.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확정되면은 그 직을 잃게 되는 건데 오근수는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은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근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은 재판부는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언론인 간담회의 공식 행사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재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오근수는 선고 뒤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성 단체들은 판결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장우 경남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엊그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벌금 300만 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의원의 그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사업 특혜 부정 청탁 혐의로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자, 재판 관련해서 또 뉴스를 준비하셨네요. 22년 여름에 옛 대우조선해양 지금 그 하나오션인데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게 있거든요.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사회에 하나의 울림을 주기도 했던 그런 투쟁이었던 건데 그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제 공판이 열렸던 건데 당시에 한 달 동안 가로 세로 높이 1m 철제 안에 스스로 갇혀서 농성을 했던 유채완 노동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3년. 예.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도 구형을 했고요. 관련자들이 모두 20명이 넘습니다. 민주노총 이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사법부는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 생명권 투쟁을 인정해달라, 무죄를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서 51일 파업은 무죄라면서 대규모 단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조만간 관련 인터뷰 한번 추진해 보겠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서든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한화오션의 중대재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와중에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거든요. 예. 정인섭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 정인으로 출석했던 건데 정인석이 앉아 있다가 웃으면서 뒤에 앉아 있던 다른 사안으로 정인으로 나온 뉴진스 멤버 한이랑 셀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장면이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던 건데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사장을 질타하기도 했고 결국 하나오션 대표이사가 그날 저녁에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코미디다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고 당시의 국감 내용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참고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국회에서 거부했던 건데 당시에 노동부와 하나오션의 답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뉴스 짧게 하나만 볼까요? 예, 경남도 의회 관련인데 도의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지난 15일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채석 의원 62명 가운데 46명이 찬성을 해서 폐지가 됐던 거고 반대 5명, 기권 11명이었는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례 폐지 이후에 박종훈 교육감은 마을 교육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 속에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배움의 터전 이렇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유감
우울감을 나타냈고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 대책위가 있는데 예. 오늘 하루 종일 도의 앞에서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집회 연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5230번님께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김해체전 마라톤 행사 사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2745번님께서는 생존권 문제인데 3년형이라니 안타깝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아침 여기에 수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